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는데 혈당은 계속 오르고 혈압은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늘려야겠어요 라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저는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오히려 상태는 나빠지고 약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약을 먹는데도 계속 나빠지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밥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에이 밥이 뭐가 문제야? 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78세 방영수 어르신 3개월 만에 혈당도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고요. 72세 최순례 할머니 8개월 만에 체중이 11kg 빠지고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어요. 82세 부산의 한 할머니 5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이분들이 뭘 하셨을까요? 비싼 약을 드셨을까요? 특별한 건강식품을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밥 짓는 방법을 바꾸셨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세요. 매일 드시는 그 밥이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리고 내장 지방을 쌓고 있다는 걸요. 이걸 모르시면 10년, 20년 계속 약만 늘어나면서 고통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2,000원이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강 정보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조부모님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이게 진짜 효과 있어요. 제가 30년 경력으로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백세 TV 김지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78세 방영수 어르신이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지쳐 계시더라고요. 차트를 보니까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3가지를 드시는데 수치는 오히려 계속 나빠지고 계셨어요. 혈당이 148, 혈압은 155에 98. 정상보다 한참 높은 수치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약은 하루도 안 빠뜨리고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나빠지기만 할까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저도 답답했습니다. 약도 제대로 드시는데 검사 결과는 계속 나빠지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뭘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다시 병원 전산을 켜고 최근 3년간 제가 진료했던 만성질환 환자분들 차트를 쭉 풀어봤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그렇게 수백 명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약을 열심히 먹는데도 계속 나빠지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뭔가 똑같은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식사 기록을 보면 다들 비슷하게 적혀 있었어요. 집에서 해먹음, 규칙적으로 식사함.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다들 집밥을 드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안 좋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영수 어르신께 평소와는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밥은 어떻게 해 드세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밥이요? 그냥 보통 사람들 다 하는 대로 하죠. 저 혼자 사니까 매번 짓기 귀찮아서 일요일마다 한 번에 밥을 많이 지어요. 그걸 작은 통에 나눠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두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습니다. 편하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 바로 이거였구나. 저는 바로 그날 오후에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우리나라 1인 노인 가구의 80% 이상이 똑같은 방식으로 밥을 드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밥 짓고 냉동 보관했다가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기. 편하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혼자 사시는데 매번 밥 짓기 힘드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곧바로 제 연구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15년 전부터 모아온 해외 논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반복해서 데운 밥은 일반 밥보다 당지수가 무려 42%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쌀의 전분 구조가 변하거든요. 이걸 변성 전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바로 내장 지방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왜 약을 먹는데도 계속 나빠지는지. 약으로는 증상을 억제하고 있는데 매일 드시는 밥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방영수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 진료 시간 전에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다음날 아침 9시 박 어르신이 오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병원에서는 주로 약만 처방합니다. 수치가 나쁘면 약을 늘리고 조금 좋아지면 약을 유지하고. 그런데 근본 원인은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박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동료 의사들한테는 좀 비판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당뇨약 처방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뇨 환자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1억 2천만 원입니다. 병원도 사업이에요. 예방보다는 치료가 수익이 되는 구조죠. TV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고 상당 부분이 제약회사나 건강식품 회사 거예요. 방송에서 밥 짓는 방법만 바꾸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정말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알려드려야겠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건강 아니겠어요? 저는 박 어르신께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15년간 연구한 내용이 정리돼 있었어요. 세계 유수 대학들이 발견한 밥 짓는 방법의 비밀이었죠. 어르신, 의대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저도 논문 찾아보고 직접 실험해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밥 지을 때 식초 1스푼 넣기.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실험한 결과인데요. 식초를 넣고 밥을 지으면 당지수가 31%나 떨어진답니다. 두 번째, 쌀 씻을 때도 식초물에 씻기.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식초물에 쌀을 씻으면 혈당 상승을 43%나 차단한다고 해요. 세 번째, 강황가루 1티스푼 넣기. 일본 도쿄대에서 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강황이 인슐린 저항성을 23% 감소시킨대요. 네 번째, 밥을 다 지으면 30분 식힌 후에 다시 데워 먹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인데요.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18% 증가한답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좋은 전분이에요. 박 어르신이 종이를 들여다보시면서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 나이에도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방법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아직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례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사실 이 방법은 어르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72세 최순례 할머니 아세요? 아, 그 할머니요? 요즘 완전히 딴 사람 되셨던데요. 맞아요. 최 할머니가 이 방법을 8개월 실천하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차트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체중 68kg에서 57kg으로 11kg 감량.
당화혈색소 8.3에서 6.7로 떨어짐. 혈압약도 2알 먹던 걸 1알로 줄였어요. 최 할머니 담당하시던 순환기내과 박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도대체 뭘 하신 거냐고 물어보셨다는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셨대요. 밥 짓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라고요. 박 어르신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희망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복잡하면 못할 것 같아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하나하나 적어드렸어요. 먼저 쌀을 준비하세요. 평소 드시던 백미의 귀리를 57% 정도만 섞으세요. 계량컵으로 하면 쌀 3컵에 귀리 반컵 정도요. 귀리는 마트 잡곡 코너에 2~3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쌀을 씻을 건데요. 물에 현미식초를 1스푼 넣고 그 물에 쌀을 씻으세요. 보통 물로 씻듯이 3번 정도 헹구면 돼요. 식초 냄새 걱정하실 텐데 밥 지으면 다 날아가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물에 불리세요. 이게 중요해요. 불린 쌀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자, 이제 밥을 지을 건데요. 평소처럼 밥솥에 넣고 물 맞추시고 여기에 식초를 1스푼 더 넣으세요. 그냥 일반 밥 짓듯이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밥이 다 되면 뚜껑 열지 마시고 10분 정도 뜸 들이시고요. 그 다음 강황가루를 1티스푼 넣고 주걱으로 살살 섞으세요. 강황도 마트 양념 코너에 3~4천 원이면 있어요. 박 어르신이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지은 밥도 냉동해서 먹으면 안 돼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밥을 다 지었으면 30분 정도 식히세요. 그냥 밥솥 뚜껑 열어두고 식히면 돼요. 이렇게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우리 몸에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30분 뒤에 먹을 만큼만 덜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살짝 데우세요.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돼요.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해볼게요. 3개월이죠. 꼭 해보겠습니다. 그날 박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저는 최순례 할머니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일주일 후 제 진료실에서 두 분이 만나셨죠. 최 할머니가 박 어르신한테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저 8개월 전만 해도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 다녔어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근데 지금은 혼자 시장도 가고 공원도 산책해요. 처음 2주가 좀 헷갈렸어요. 식초 넣는 거 깜빡하기도 하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5분이면 다 돼요. 이제는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3일 하고 말면 절대 효과 없어요. 최소 3개월은 해야 몸이 변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환자분끼리 서로 용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3주가 지났어요. 박영수 어르신 정기 검진 날이었죠. 사실 저도 떨렸어요. 3주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 어르신이 들어오셨는데 표정부터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밝으셨어요.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저는 혈압부터 재봤어요. 155에 98이었던 혈압이 138에 87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혈당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제가 더 놀랐어요. 어르신 혈당이 148에서 121로 떨어졌어요. 3주 만에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3주 만에 이 정도 변화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 어르신이 사시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난리가 났대요. 친구들이 박 씨 완전 달라졌네. 10년은 젊어 보인다. 하면서요. 그래서 박 어르신이 제가 알려준 방법 얘기했더니 다들 따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박 어르신은 노인정에서 작은 강습회를 여셨대요. 처음엔 7, 8명이 모였는데 소문이 퍼져서 결국 20명 넘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후 박영수 어르신의 정기 검진이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프린트하는데 제 손이 떨렸어요. 혈당 148에서 108로, 당화혈색소 7.2에서 6.1로, 콜레스테롤 255에서 185로, 혈압 155에 98에서 128에 82로, 거의 완벽한 정상 수치였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파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인정에서 밥 짓는 법 강습회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따라하고 계세요. 저는 박 어르신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어르신, 앞으로 밥 지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박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감사하며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그 후로 제 우편함에 손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었죠. 부산에 사는 82세 할머니. 선생님, 손주가 영상을 보여줘서 한 달째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 라고. 5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입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편지를 읽다 말고 안경을 벗었어요. 눈물이 흘러서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비슷한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제주에서, 강원에서, 전남에서. 68세 조은숙 할머니. 1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중단하셨어요. 73세 홍만식 어르신. 심장약을 4가지 먹다가 2가지로 줄이셨어요. 65세 이정혜 할머니. 콜레스테롤 약을 20년 먹다가 완전히 끊으셨어요. 저는 새로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6개월간 제 병원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총 127명. 평균 연령 71.3세. 혈당이 개선된 분 96명, 75.6%. 혈압이 개선된 분 103명, 81.1%. 콜레스테롤이 개선된 분 87명, 68.5%. 약을 줄이신 분 78명, 61.4%. 이게 단순히 제 경험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을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방법을 3개월 정도 실천하시고 그 다음 검진 때 수치를 보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쌀을 식초물에 씻으세요. 물에 식초 1스푼 넣고 3번 헹구세요. 둘째, 쌀에 귀리를 57% 섞으세요. 쌀 3컵이면 귀리 반컵 정도요. 셋째, 30분 불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넷째, 밥 지을 때 식초 1스푼을 더 넣으세요. 다섯째, 밥이 다 되면 강황가루 1티스푼 넣고 섞으세요. 여섯째, 30분 식히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생겨요. 일곱째, 먹을 만큼만 전자레인지에 1분만 살짝 데우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처음엔 귀찮으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2주만 하시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최소 3개월은 하셔야 해요.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해요. 이 방법은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식초 한 병 3,000원, 강황가루 한 통 4,000원, 귀리 한 봉지 5,000원. 12,000원이면 한 달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건강식품이나 비싼 약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해요. 제가 30년간 의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 먹는 밥, 매일 하는 생활 습관에 있어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우리 몸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방영수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는 7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밥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효과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족을 바꾸고 한 동네를 바꿔요. 여러분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밥 지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오늘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하세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저는 믿어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돼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분들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가슴이 아플 때, 넘어졌을 때, 어지러울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것들, 의대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들, 하지만 정말 효과 있는 것들요. 제 채널 이름이 뭐죠? 노후백세 TV예요. 노년을 건강하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라고 만든 채널이에요. 여러분 모두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지팡이 없이 약 없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박영수 어르신처럼, 최순례 할머니처럼, 정인우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럼 오늘 저녁 밥부터 시작해 보세요. 냉장고에 식초 있나 확인하시고 없으면 마트 가서 하나 사오세요. 강황도 하나 사오시고요. 귀리도요. 그리고 내일 아침 밥 지으실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처음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노후백세 TV 김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